여러분, 성적이나 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분을 위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들으실 수 있으며 총 6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 등을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스트레스를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1회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왜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진단한 후 흔히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많은 내용을 알아보는 것 같다고요?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극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어떤 개념인가요? 팽팽한 느낌도 있고 긴장감도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팽팽하다, 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극으로부터 안정된 심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고 누구나 겪고 있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심박수는 증가할 것이고 온몸이 긴장되면서 주변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위험이라는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트레스의 반응은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돕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즉, 스트레스는 인간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꼭 괴로운 것만은 아닌데요. 나쁜 스트레스도 있지만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전 기다릴 때의 긴장이나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기 전에 두근거림도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을 유스트레스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하고 괴로운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이 시험에 대한 적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력을 높여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유스트레스이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나쳐 아는 문제를 틀리는 등 시험을 망치는 경우를 디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불안이나 우울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산적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긍정적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의 윤활유로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일이나 학업 등의 일상생활에서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납니다. 결국 상황을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 행복,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까요? 먼저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부적 원인은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 매연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고 가족이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문제나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규칙이나 규정 등에서 받는 심리적 요인, 성적 고민이나 친구와의 다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외부적 원인은 수면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이나 불필요한 걱정,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따른 심리적 요인, 질병이나 상처로 인한 신체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여러분이 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청소년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대해 느끼는 정도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성적 적성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각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잘 점검하셨나요? 혹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대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두통이나 복통,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은 신체적 질병이나 신체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와 이로 인한 술, 담배, 약물 사용 등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또다시 신체적인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하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 또는 축구와 같은 스포츠 활동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한 방법이고, 집안 청소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런 방법 외에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복식 호흡을 통해 신체를 이완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나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마음 명상법,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완화시키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감각을 떠올려 스스로 긴장을 푸는 심상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인지행동 치료도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나 행동, 반응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죠.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즉, 불쾌한 감정과 불안, 분노, 우울 등의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그 상황을 포기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면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불쾌하거나 우울했던 기분이 아니라 행복하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는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치료진들이 효과를 입증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권유되는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제 시간에 오지 않고 계속 늦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 불쾌감을 느끼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존중받아야 돼,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등의 믿음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 역시 커지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는 인지행동 치료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전까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상황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되고 이전과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죠. 모두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행복한 변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개념과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